일단 입법 예고도 했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일까요? 당초 2025년 1월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더니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8월 1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12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0월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가 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지법 하위 법령인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고,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농지법 하위 법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개정령 안에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 사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규칙에 설치 면적이나 기간 등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그동안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사항 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해 데크라든지 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좋아. 일단 입법 예고도 했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일까요? 당초 2025년 1월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더니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먼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무엇이며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지, 설치 기준 및 설치 방법에 관해 짚어본 후 언제부터 될 수 있는 것인지 입법 예고의 의미 또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정책은 법령이 시행되고 해당 법령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12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는 작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브리핑 내용과 입법 예고되었던 농지법 하위 법령의 개정령안을 참고로 구성하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부 내용은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관련 법령이 공포 시행되고 지침이 나와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쉼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지법 하위 법령에 따라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 즉 10평까지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12월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개인이 농지에 별도의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을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불가능한 기존의 농막과는 달리 임시 숙소로 사용이 가능하며 농지에 별도의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체험과 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만, 농업인이 아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 기간을 보면 농촌 체험 쉼터는 최초 3년의 사용 기간이 있으며 최대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속시설로는 쉼터에는 데크나 정화조,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양도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가 면제되며 취득세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 10만원, 재산세는 연간 1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하고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관계 부처 얘기고, 일반 입장에서 보면 주 4일은 도시에서 주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도 삼촌의 라이프 스타일을 큰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부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이용 행위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 요건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농업인이 아닌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른 생식물을 재배하는 주말체험 용농 목적의 농지 취득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차농은 농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임차농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 부모님 소유 농지에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 명의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인 소유 농지에 토지 승낙서를 받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임차농인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임차농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인이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른 생식물 재배에 종사하는 자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상 소작제도 금지 원칙에 따라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지은행을 통해서든 적법한 임대할 자격이 있는 개인을 통해서든 적법하게 임차한 후 농지법에 농업인 자격을 갖춰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면 농지를 빌려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그 땅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임차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농업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농지 임대인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방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농지 임대인이 본인이 빌려준 농지에 쉼터까지 설치하라고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인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를 2층이나 3층까지 설치하거나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입니다. 가설 건축물에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입 발표 당시 농업정책관의 질의답변 내용을 살펴보니 농림식품부에서는 1층에 한해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1층 높이가 4m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물론 다락의 높이 제한이 있겠지만 얼마든지 다락을 설치해서 침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공간 활용도가 훨씬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입니다. 데크와 정화조도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될 예정입니다. 한 면이라는 것은 한 대지요. 그런데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면적은 체류형 쉼터의 허용 면적인 33제곱미터, 즉 10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10평이 그렇게 넓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4명에서 6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카라반 면적이 약 7평인 점을 감안하면, 더구나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취침 목적의 다락을 설치할 수 있다면 결코 좁은 면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이 얼마인가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보면 많은 혼선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터와 데크, 주차장, 처마, 정화조 등 기타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2배라는 표현을 두고 다소 혼선이 있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쉼터의 최대 면적이 33제곱미터, 주차시설 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데크 등의 설치 면적이 약 12제곱미터, 이를 합산하면 57제곱미터인데요. 결국 57제곱미터의 2배 이상, 발표 자료에 따르면 114제곱미터 이상이면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설치 면적 이외의 농지에서는 경작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사실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 영농 의무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영상이라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영농 의무 그게 뭔 부담이라고 그런지 114제곱미터에서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 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농지정책과에서 언론과 질의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농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필지마다 쉼터 설치를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이는 정확한 지침이 나와봐야겠지만 언론 브리핑 당시 농림식품부 농직과장 답변에 따르면 필지가 여러 필지라 하더라도 세대 기준으로 하나만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존치 기간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본 3년으로 하고 3년씩 3번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12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일자 각 지자체 건축 조례로 연장 횟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발 뺐는데요. 어쨌거나 각 지자체별로 최소 12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전입신고는 임시 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농촌 체류형 쉼터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입니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라는 것이 취득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책 브리핑 당시 질의응답에 따르면 취득세는 약 10만원, 재산세는 매년 1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제지구,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방제지구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분계 위험지역, 자연재해 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재난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여러 요건이 맞더라도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급 상황 시에 소방차, 응급차 등의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현황 도로에라도 접한 농지에만 쉼터가 허용된다는 점은 농지 구입 시 충분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읍면이 아닌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가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지역 소재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쉼터 설치 농지에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건축법에서 모든 대지는 차량과 보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듯한데요.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 등은 요건이 합당하면 얼마든지 건축법상의 도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라도 접해야 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사용 권한 여부는 따지지 않고 현황상 도로에 접해 있다면 사실상 응급 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설치를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치 가능 도로의 판단을 지자체에 위임해 두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지침이 나온 이후에 농지 매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한 농막과는 달리 농촌 체류형 쉼터는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맹지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농막의 사용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규정상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이나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가설 건축물로 축조 신고가 된 농막 수는 23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대장 시행 이전에는 설치 신고 의무가 농지법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체류형 쉼터의 입지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내에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는 다른 개념으로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농막의 사용이 여전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이 기존 농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세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입법 예고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법률안이 발의돼서 공포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입법 예고란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소관위 위원장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 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공포 시행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워낙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독촉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 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쉼터 주변에 텃밭을 조성해서 도시민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 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